일단 뭐 지금 코스메틱 사이언스 들어와서 화학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메틱 사이언스로 와서 행정 일도 하고 또 실험도 하느냐고 고생 많았고 지금 이제 하나 내가 지금 궁금한 실험 중에 궁금한 내용은 지금 그 4차인치를 아라비아 걸로다가 이제 지금 캡슐레이션을 했는데 지금 에멀전 형태로 했을 때 한 4마이크론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됐고, 그리고 지금 그 아라비아 껌으로 쉘을 했더니 35마이크론으로 커졌다 이렇게 얘기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그리고 또 샘을 찍었나? 아까 샘? 네. 샘을 찍었더니 한 5.2 마이크론 정도였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은 이 DLS 데이터를 보면 내가 보기에는 뭔가 측정 오차가 있지 않나,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쉘을 한 다음에 이렇게 뭐 7 그렇죠? 네. 네. 거의 뭐 한 8배 가까이 사이즈가 커졌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누가 봐도 아 이거 아라비아 껌을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진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뭐 샘 사진이 5.2 마이크론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 DLS 데이터는 조금 내가 보기에는 측정이 잘못된 것 같으면 데이터에서 빼는 게 좋지 않을까, 나 괜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샘 데이터가 있으니까 뭔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동물성 오일 이제 불포화 지방산 그걸 갖다가 이제 코어 물질로 해가지고 했더니 에멀전 크기가 31 마이크론이 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큰 상태인데, 그리고 이거는 지금 베타 사이클로덱스린은 내가 보기엔 이건 캡슐레이션보다 약간 포접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지? 왠지 이건 그 포접 형태인데 이거는 사이클로덱스트린 자체가 이제 크기가 정해져 있어서 지금 아까 보니까 오히려 쉘을 뭐 이렇게 했더니 이제 8.7 마이크론으로 작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이대로라면 이 오이 에멀전이 너무 커가지고 이 덱스트린으로 안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것도 샘 사진 찍은 데이터가 따로 없죠. 그 데이터 41마이크론. 샘 사진은 41 마이크론? 네. 그러면 이거는 좀 뭐 말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중간에 DLS 쉘을 찍었던 DLS 데이터는 내가 봤을 때는 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예, 설명이 너무 어려워. 왜냐면 설명이 너무 어려워서 가능한 한 좀 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케이, 난 그냥 그 정도 코멘트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요거 논문을 보고 좀 수정할 부분 코멘트를 좀 할게요. 여기 보니까 논문 요약이 없어요. 앱스트랙트가 없어 지금. 응. 앱스트랙트가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그거 좀 양식을 그 확인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감사의 글도 없어. 앞에 보통 있어야 돼. 있는지 몰랐구나. 이거 양식이 있어요. 감사의 글이 왜 이렇게 없지? 근데 어떻게 요즘 어떻게 감사의 글이 없을까? 교수님에 대한 감사의 글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지도 교수님, 나 지도 교수님한테 서울 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지도 교수님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지난번에도 테이블하고 그 피겨, 이게 지금 중간중간에 글하고 같이 있으니까 너무 작아요. 엄청나게 축소해서 넣었어 안에다가. 그 페이지도 사실 많지도 않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각 쪽에다가 따로따로 내요. 테이블 일을 하면 한쪽에다 그냥 놓고 확대를 좀 크게 보기 좋게 한 장씩 그렇게 좀 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리고 이제 3페이지에 요거 지금 요 오메가3 저 구조식 있잖아요. 네. 요거 그냥 피규어로 다 빼도 될 것 같거든. 네.
피규어로 좀 빼고 4페이지에 있는 요것도 마찬가지. 아라비아 껌하고 요거 베타 사이클로덱스인 요것도 피규어로 좀 빼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안에다 넣는데 이런 것들도 피규어로 각 장에 넣고 나머지 피규어 테이블 다 각 쪽에다가 넣어서 확대. 갑자기. 예, 크게 볼 수 있게. 지금 너무 작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뭐지? 요거 DLS 데이터도 마찬가지인데 요거 자꾸 PDF 파일로 그냥 이렇게 캡처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이거를 논문에 쓰기 어렵거든. 이 데이터는 그냥 보기 좋게 하는 건데 엑셀 파일로 다운이 돼요. 프로그램에서. 그럼 그걸로 시그마 플롯이나 이런 걸로 그래프를 그리면 굉장히 이 그래프가 되게 이쁘게 그려지거든. 그런 것들 그거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그것도 좀 하고. 네, 어쨌든 좀 TGA하고 이쪽 그래프 너무 작아지고 그림이. 네, 저 너무 작아서 그것도 좀 좋고. 네, 일단 저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연구 목표가 오메가 3를 캡슐레이션 시키는데 그것이 뭐 4차 액체 오일과 PC 오일에 많이 있다는 거네요. 그치? 근데 이제 그러니까 주 대상이 지금 오메가 3라고 이렇게 목표를 썼는데 그곳에 산패 현상이 원래 좀 공식적인 용어예요? 아니면 산화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이제 뭐 약간 산패라고 해서 이제 뭐 부식 이렇게 개념이지.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논문에? 아니면 산화 산패 현상 산패라는 말도 쓰긴 해요. 식품 쪽에서. 식품 쪽에서? 네. 이게 좀 식품 쪽에서 저기 코스메틱 사이언스니까 이렇게 네. 저는 이렇게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만 그냥 하는 그 용어라고 생각해요. 용어 혹시나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옥시데이션 현상을 조절하고 원치 않는 냄새의 마스킹 먹기 용이하기 위하여 지금 요게 이제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실험도 많이 했는데 뭐 중간에 확인하거나 추후에 진짜 시간을 그냥 일반 오메가 3가 얘를 동일한 조건에다가 딱 놓고 얼마나 산화됐는지를 측정해서 산화가 훨씬 더 잘 돼서 요거 이렇게 했더니 훨씬 더 좋더라 이런 어떤 결과 혹은 뭐 냄새를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이거 한 다음에 GCMS 같은 걸 좀 찍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냄새 제거는 설치로 그 저기 그 PT 연구소인가 가면은 얼마 안 해. 그 암모니아 제거 효율을 이런 거 보여주거든. 그거 그 받으면 돼, 성적서. 그거 얼마 안 해. 그거는 그래도 그나마 좀 싸. 아니 이게 냄새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메가 3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뭐 비린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냄새를 이 캡슐레이션에서 잡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냄새 같은 거, 그 잡는 거 있어요. 그 암모니아뿐만 아니라 그 리스트가 있거든. 거기 그거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 중간에 됐다면 그거 넣으면 더 좋겠고요. 안 됐다면 추가적으로 더 해서 그걸 이렇게 더 덧붙여줘서 우리가 이제 인캡슐레이션 캡슐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면 또 좋은 뭐 또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오메가 3의 뭐 그 피쉬 어떤 형태의 오일이건 간에 마이크로캡슐 형태로 만든 얘는 또 따로 없는 거예요? 마이크로캡슐 형태를 만든 다른 그러니까 오메가 3 먹는 말고. 오메가 3는 없고 아. 없어요. 그냥 기본 형태를 말씀하시면. 그치 이렇게 딱 캡슐 해가지고 이게 어떤 형태로 했던 간에 뭐 다른 걸로 했던 간에 오메가 3나 이런 거를 다른 형태로 이렇게 캡슐을 한 예가 혹시나 있는지. 추가로 기본적인 형태로 추가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가 있는지 한테 궁금해가지고. 그것까지 측정 안 해요. 측정이 아니라 이게 서치를 만약에 그런 예가 있다면 내 생각에는 좀 여기서 뒤에 보면은
잠깐 파우더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테블릿을 만드는 게 굉장히 요 뭐죠? 산화 조절, 냄새 이렇게 향기가 나오는 거를 어느 정도 컨트롤, 그 다음에 먹기 좋기 위해서 파우더 형태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파우더 형태에서 해서 다시 풀어도 물에다 다시 풀어도 이렇게 캡슐이 뭐 다시 안정화가 되는지 한번 뭐 보는 거. 그 다음에 위에 파우더 형태로 만드는 게 이게 간략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기술을 좀 더 하면 이 목적에 이렇게 딱 이 목적을 해서 이렇게 달성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했다는 측면에서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폰트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잘 안 보여. 네. 그 다음에 완성도는 굉장히 높아요. 작성도도 높고 완성도가 높은데 일단은 봐서 이제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림과 기술을 분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학교 형식이니까 해야 되고, 그다음에 테이블 뭐 지금 테이블 뭐 피겨 다 작고 테이블 양식이 양옆에 뚫려요. 논문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테이블 기술하는 게 그림이랑 같이 써가지고 그림 파일로 같이 해서 넣어버렸어. 이런 뭐냐면 그림 파일을 줄여버리면 글자 폰트도 줄어버리고, 어떤 거는 그림 파일을 늘려버리면 폰트 사이즈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원래 테이블 기술하는 거, 테이블 제목, 피겨 레전드 피겨 제목이랑 실제 그 안에 있는 테이블과 피겨를 분리해서 해야 되고, 테이블은 이 안에서 직접 작성해주는 게 일단 내 생각이 원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좀 형식은 좀 고려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아까 슬라이드에서는 4차인치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오메가3가 중요한 거네요. 3페이지에 오메가3 각각에 잘 나타냈는데 고조식도 잘 그리고 약어로 다 표시했어요. 네. 알라, EPA, DHA 요거 플레임으로 좀 같이 병행해서 기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베타 사이클로덱스트린을 베타를 써야 아니면 저기 알파 베타 요거 써요. 여기 우리 베타 그걸로 쓰지. 다 베타로 썼던 거라 썼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정식 명칭으로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림이 너무 작고, 그 다음에 그림에 들어가 있는 글자도 너무 작고, 그래서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이 지우고 실제 거기다가 덧입혀가지고 좀 글자 사이즈를 크게 해서, 그다음에 잘 안 보여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 보면은 7페이지 보면 피겨 3은 다양한 마이크로 캡슐 형태를 나타낸 사진이다. 이거 사진이 아니죠? 네, 뭐 그런 거. 이거는 그 다음에 1.3 석사학위 논문의 목표. 이런 표현은 내가 거의 처음 본 것 같아. 그 연구 목표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요거는 요들 그냥 가져갈 별로 뭐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고 적정한 걸 좀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사소한 거긴 한데 다른 것들은 다 뭐 예를 들어 시약 및 재료나 이런 거 했을 때 뭐 아라비컴, 뭐 베타사이클로덱스트린, 말토덱스트린, 뭐 또 뭐가 있지? 뒤에 쭉 보면은 다 대문자로 썼는데 피쉬 오일만 소문자로 썼어. 어떤 데는 피쉬 오일이 대문자로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소문자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피쉬 오일이 약간 고유 명사처럼 이렇게 좀 써줄 거면 대문자로 써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요걸 쫙 썼는데, 그 다음에 그림이랑 테이블도 좀 이제 좀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이 되게 훌륭한 게 되게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디스크립션이 너무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분석적으로 충분히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좀 남아있는 시간 전에 더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하나 코어, 그 다음에 코어 쉘, 그 다음에 또 딴 걸로 바꿨을 때, 뭐 쉘 물질을 바꿨을 때, 쉘을 벽이라고 번역을 하나요? 병물질. 병물질? 껍질 물질. 병물질? 그냥 어떤 거는 앞에 코어를 썼으면 뒤에 병물질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코어가 영어니까 그래서 쉘이라고 그냥 한글로 써주면 낫지 않을까? 병물질이라고. 만약에 병물질로 쓰려면 앞에 코어를 핵심 물질 이렇게 써야지. 이게 좀 뭐가 좀 페어가 맞죠? 왜냐하면 병은 한글이고 코어는
영어인데 그냥 한글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인데 한글로 썼으면 약간 대칭이 되게 코어 물질하는 한글로, 영어 말고 한글로 쉘 물질 이렇게 해주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계속 병물질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코어 물질, 병물질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 가지로 다 했는데 요거를 한번 또 좀 친절하게 그거 각각의 어떤 데이터 결과를 좀 비교해주는 테이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 같이 넣어주면 아 요거 했는데 이렇게 독자의 입장에서 혹은 뭐 논문 쓸 때 또 뭐 저널 논문에 낼 때 이렇게 딱 보고서 아 이게 요렇게 차이가 있고 이렇게 있구나 하고 한눈에 딱 비교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 그 열 중량 TGA 같은 데 보면은 밑에 파라미터들이 그냥 다 나와 있어.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원래 데이터만 딱 보여주고 필요한 것만 또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거만 따로 떼가지고 좀 하이라이트해서 좀 크게 해서 보여주던가, 요게 좀 맞는 표현 방식이지. 요거는 그냥 데이터 나온 거를 그냥 딱 갖다 붙인 건데 밑에 막 온갖 것이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위 논문이니까 그렇게 디스플레이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샘 데이터 같은 경우에 스케일바 표시를 좀 해주고요. 이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좀 큰 사이즈가 배율이 높은 거 낮은 게 그냥 동시에 제시돼가지고 비교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확한 비교가 되지 않을까. 만약 비교 대상이라면 사이즈와 스케일이 거의 동일하게 맞춰가지고 비교해야지 얘와 모양과 형태, 크기 이런 게 비교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할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렇게 단위를 옆에 쓰거나 뭐 할 때 어떤 것들은 숫자의 단위를 붙여서 쓴 게 있고 어떤 것들은 떼서 쓴 게 있어요. 하나로 정해서 일관적으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네, 저는 코멘트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만 부연 설명에서 하면은 이제 16페이지 같이 여기 보면 피겨 아마 라인을 통해서인데 그냥 피겨를 통하여 입자의 크기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피겨의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피겨만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사이즈를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건 뭐 5.2 마이크론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떤 거는 뭐 35,000 나노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마이크론으로 35,000 나노라고 하기에 그거는 그렇게 얘기는 잘 안 하거든, 나노 스케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차라리 마이크론으로 통일을 좀 해주고, 예, 가능한 한.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이 피규어에다가 시험 성적서를 옆에다 이렇게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지? 예, 이거 시험 성적서를 이렇게 옆에다가 그림에다 넣어서 해줄 필요는 없고, 요 결과만 표로다가 아예 만들든지 테이블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험 쓰고 잘 안 보여. 뭔가 시험 성적서를 통해서 나온 건데 사실 시험 성적서 결과도 좀 이상해. 그냥 결과라고 하는 게 낫지 시험 성적서 결과. 이거 물론 당연히 시험 성적서 결과 가지고 이제 논문 만드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 없어. 시험 성적서를 없으시면 그거 한 장을 뒤에 부록으로 해가지고 그거 하나를 그대로 해서 밑에는 부록 얼마를 참조 뭐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달아주고 맨 뒤에다 하면 하나 다 들려있으니까 그걸로 더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거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뒤에 단위에다 이 가로를 넣을 필요가 있나 오늘? 숫자 놓고 옆에 가로를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죠? 중간중간에 다 가로가 있어요. 단위에 가로는 어떻게 없어. 가로는 빼는 게 나을 것 가로 같아요. 다 빼고. 네, 그러시죠. 지도 교수님 코멘트. 어쨌든 아직은 뭐 논문은 안 써봐서 그걸 모를 건데, 그러니까 항상 논문이라는 건 리뷰어의 코멘트에 대해서 답변서를 또 써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답변서에 대한 것이 여기에 낸 논문에다 수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답변서에는 반드시 뭐냐면 답변 쓰고 이건 몇 페이지 몇 줄에 넣었습니다 라고 표기를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해서 답변서하고 리뷰어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리뷰어라는 건 심사위원회에 대한 코멘트에 대한 답변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정본을 각 심사위원에게 전달을 해야지
이게 논문이 이제 마지막에 위원장님이 이건 논문 통과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 제출하기 전에 다들 빨리빨리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정준진 교수님이 친절하게 사실상 예예가 아니라 원래는 옛날에는 다 받아 적었어요. 리뷰에. 근데 지금은 정준진 교수님 이렇게 코멘트를 다 녹음해 갖고 아마 줄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물은 거마다 딱 김은중 교수님 이렇게 질문, 코멘트 내용 쓰고 밑에 답변서 어디 굳혔습니다. 뭐 어디 이렇게 것들을 해가지고서 보내야 된다고. 오케이? 네. 그러면 잠깐 네. 나가 있으면 저희가 좀 해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논의하겠습니다. 네. 우리 심사위원 교수님 세 분에서 논의의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이대로 과연 학위를 주어서 될 것인가, 아니면 더 보충이 필요할 것인가. 결론은 우리 정윤진 선생님이 굉장히 또 성실하고 열심히 좋은 데이터도 많이 얻었고 해서 실험 내용, 방향, 데이터 또 우리 특허도 냈나요? 네, 냈습니다. 오케이. 뭐 이런 여러 가지 결과에서 석사학위를 받는 것에는 충분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근데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이제 논문이 학위 논문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도 일각에서는 막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들릴 수도 있는데 학위 논문은 이렇게 등록이 돼서 석사학위 논문도 국회까지 가나요? 그래, 다 가요. PDF 버전으로 해서 국회까지 해서 쫙 유지가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그래서 그 형태라든지 내용적으로 이렇게 커멘트된 부분은 충분히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은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보완을 할 때 그냥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 논문 그 어떤 양식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학교 양식. 거기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거기서 되돌아와서 또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은 좀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내용적으로 좀 더 보충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미진하다 이렇게 결론이 좀 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조건부 합격인데 다시 요거를 모여서 우리 논의하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은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그냥 혹은 지도 교수님 통해도 되죠. 통해서 제가 이제 이 코멘트한 것을 뭐 보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기본적인 형식 어떻게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완했습니다 하는 형식을 보내줄 테니까 그 논문을 수정하고 그 우리 리뷰어 코멘트에 대한 표를 좀 작성을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심사위원 교수님께서 서류적으로 딱 보고 이 정도면 됐다 해서 오케이 사인 딱 나는 순간 지도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메일로 통보를 딱 드리면 이메일이 이제 효력을 가지니까 그때 최종 합격, 최종 우리 석사학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인정을 하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기가 들어.